미쳤냐, 류트? 단장. 대륙 최강의 용병단이 될 우리가 이런 곳에서 무너질 줄이야. 류트,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 반드시 살아남아라. 나에게 힘이. 제발 도망. 남. 좋아, 이제 건널 수 있겠다. 어? 아우, 이 귀찮은 고블린 놈들! 그만 좀 쫓아! 여기는 튜토리얼 구간으로 그 액티브 스킬이나 시그널 스킬에 대한 스킬 가이드를 하는 구간이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상태 이상을 쌓은 다음에 이 상태 이상 게이지가 축적된 상태에서는 이제 다른 스킬을 발동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괜찮으세요? 팔목이? 저희 다행히 뮤트가 저희 큰 상처는 주인공인데 아니에요. 저희 게임이 유일하게 이제 아군을 회복시킬 금방 수 있는 치료해드릴게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 나중에도 유용히 많이 쓰이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목소리 작으면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회복 마법이잖아. 꼬마, 너 굉장한 걸? 대단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은 아니라고 으이, 설명을 하고 근방에선 못 보던 얼굴인데 옷차림도 영 생소하고. 전 다른 지역에서 왔거든요. 그래? 아무튼 고마워. 난 카스텔라야. 용병이지. 전 류트예요. 배를 타고 오르비스로 가던 중에. 잠깐! 여기서 이제 조니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멋있게 착지를 하는데 사실 예전 초기 버전에서는 여기가 조니가 내려오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녀석이 있는 동굴을 찾았다. 저희 이렇게 연출을 최대한 많이 신경 쓴 상태고요. 예, 좌측 상단에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대화가 넘어가고 이쪽은 우리 용병단의 단장 존이야. 특별한 조작 안 해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가급적 류트라고 스킵을 사용할 생각은 아니고요. 아까 초반 부분에 고블린들한테 대해서 쫓기던 걸 천천히 류트가 도와줬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으로 가는 중에 길을 잃었다나 봐. 회복 마법도 쓰는 굉장한 꼬마라고. 오, 회복 마법이라니. 꽤나 귀한 재주를 갖고 있군. 좋아, 결정했다. 네? 뭐를요? 꼬마야, 왕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마. 네? 아니요. 저 혼자서도 괜찮은데. 사양할 것 없다. 조니가 무작정 따라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쪽이다, 이쪽.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튜토리얼인 스킬 연계에 대한 튜토리얼을 알려주는 구간이고요. 이제 카스텔라가 합류한다는 걸 볼 저기다. 수 있습니다. 저 동굴만 지나면 왕. 그 고블린이 나타났죠? 샥샥, 아이고, 샥샥 피하면서 스킬을 쓰면 스킬 발동 조건을 만족하면 옆에 이렇게 태그 콤보라고 뜨고요. 이제 요걸 클릭했거나 숫자 2번을 누르시면은 스위칭이 되면서 태그 액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스킬을 쓰면서 상태 이상과 다양한 캐릭터들을 조합하면서 쓸 수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쓸 수가 있고요. 카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몬스터 하단에 있는 하얀색 게이지 바를 모두 닦으면 스킬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제법 쓸만한 실력이군. 왕국에는 무슨 일로 가는 거냐? 할아버지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서 당분간 지낼 만한 곳을 찾아야 해요. 그래? 딱히 연고는 없다는 말이군. 좋다. 일단 계속 전진해 볼까? 저도 방송은 처음이라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잠든 동굴에 도착을 했고 이제 잘 됐어요. 얘네들을 기습을 이대로 하려고 들키지 대화를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꼬맹아, 네? 마물들은 잠이 들어있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 틈을 노려 기습하면 그러니 모두 돌격! 사실 조니는 약간 사고뭉치 개념이고요. 이렇게 자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차례야. 되어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추가 스킬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연계를 쓸 수 있고 고물린들을 처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픈월드 게임이라서 다양한 숨겨진 보물상자도 많고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붙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버섯 채집하고 이런 식으로 바쿠를 해서 올라가서 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몬스터를 다 처치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 여기 버섯 하나 먹고. 좋다. 다음은 이쪽이다, 류트. 여기까지는 튜토리얼 구간이라서 약간 단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까지는 특별한 탐험, 그러니까 월드 탐험에 대한 요소는 일단 배제된 상태고요. 류트, 저 레버가 보이냐? 여기서도 이 레버를 레벨을 여는 당기면 가이드를 알려주고 있고 실제 레벨을 열어볼게요. 드디어 찾았군. 아니, 네? 임무라니요? 왕성까지.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좀 학습하는 개념으로 튜토리얼이 진행되고요. 지금처럼 스킬을 써서 여기 노란색 게이지가 쌓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다른 캐릭터로 바꿔서 이제 콤보 날리고 버섯탑 날리고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잡아서 놓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 게임의 기본 전투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스킬의 조건이나 방식이 워낙 달라서 캐릭터들을 얻을 때마다 다른 전투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희 게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죽여버렸네요. 저희 데모 버전에서는 대략 한 9개 캐릭터가 제공될 것 같고 이 캐릭터들을 이 전투가 끝나고 나면 자유롭게 세팅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었군. 이놈들 왜 이렇게 많아? 아무래도 우리 큰일 난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예상했던 일. 모두 걱정하지 마라. 잠깐 얼굴 까지 상황 역전이다. 영상 볼게요. 아이씨. 사실 여기까지 이제 조니 용병단의 조니가 조니, 약간 멍청아! 유트를 용병단에 합류시키기 폭탄을 위해서 던지면 이렇게 어떡해! 데려가고 있고 그건 아리아가 특별 제작한 폭탄이다. 보다시피 모두 멀쩡하잖아. 멀쩡 무슨? 유트는 어떡할 거야? 너 때문에 기절했잖아. 이 녀석은 내 계산이 없었긴 하지. 하지만 처음 본 순간 느낄 수 있었다. 이 녀석과 나는 운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말이야. 뭐? 대체 무슨 헛소리야? 그렇다. 오늘부터 이 녀석은 우리 용병단의 막내다. 아니 그걸 왜 네 멋대로 정하는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걱정 마라 카스텔라. 내게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나! 류트, 정신이 좀 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분명 고블린들이 때로 몰... 놈들은 내가 해치웠다. 그리고 기절한 널 여기까지. 정말요? 그 많은 고블린... 그래. 그랬군요. 와...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유트가 조니 용병단에 합류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이렇게 약간 반강제적으로 왕성에서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했지. 나와 같이. 그렇긴 한데... 유트 용병단의 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좋다. 한 한 달이다. 달만. 한 달 뒤에 용병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달이라니... 류트! 한번... 알겠어요. 하지만 한 달은 너무 길어... 그래. 잘 생각했다, 류트. 그럼 여기에 서명을 해볼까? 당신은... 그러니까... 존이라고 하셨죠? 존이- 단장이다. 지금부터 날 부를 때는
무조건 단장이라고 불러라. 알았어요. 존댓말도 집어치워라. 우리 용병단은 그렇다고 갑자기 반말을 하는 건 좀... 알겠냐?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 좋다. 그렇다면 이제 용병 단원들을 소개해줄 시간이군. 우리 용병단은 류튼을 포함해서 총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퀘스트가 시작이 됐고, 일단 저희 이번 데모 버전에서는 믿어줘서 고마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9개의 캐릭터를 시연할 수 있게 데모 버전에서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초반이니까 저는 기본 캐릭터 위주로 일단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네가 류트구나? 아리아 씨, 만나서 반말이다. 신입. 만나서 반가워, 아리아. 반가워. 그런데 단장과 인생에 다시 없을 불운이 겹쳐서 이렇게 막 불운인 건 맞지만 의외로 좋아. 그럼 단원 소개도 끝났으니 나는 우리 용병단을 위해 준비라니? 또 이상한 사고 칠 생각은 아니지? 단장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 그럼 우리끼리 가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퀘스트를 받으러 이동 중인데요. 저희 1월드에서는 용병 길드 관리인인 앵과 많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곳은 용병 길드 사무소입니다. 야, 앤! 잘 지냈어? 카스텔라님, 아리아님. 그런데 이쪽 분은 못 보던 얼굴이시. 이 꼬마는 뮤트야. 오늘 안녕하세요. 앤, 지금 접수할 수 있는 의뢰가 있을까? 오, 운이 좋으시네요. 때마침 수준에 맞는 적당한 의뢰가 들어온 참이에요. 오르비스 정문까지? 뭐야? 아니 이게 게다가 도시락 정도는 직접 갖다 먹. 앤, 우리 이러지 말고 좀. 그럼 목장에 잃어버린 주변에 나타나는 마물이라고 해봤. 그래. 만족. 단 조건이 있어요. 가능. 사소한 의뢰를 피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견습 용병단이 앤도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니. 뭐 그래. 어쩔 수 없. 다행이네요. 좋아. 그럼 뮤트의 용병단 입단 기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번 시연 때에는 이렇게 9개 캐릭터를 임시로 지급을 한 상태고요. 정식 서비스 때에는 절반 정도 캐릭터는 퀘스트 진행에 따라 획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진행이나 월드에서 탐험하는 컨텐츠의 보상으로 획득하는 재화를 통해서 상점에서 교환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재 그 오픈에 포함된 19개 캐릭터는 다 인게임에서 플레이하는 걸로 획득을 할 수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야, 설마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탈 것은 퍼밀리어의 난 단장처럼 비효율적으로 퍼밀리어 활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이고요. 퍼밀리어를 타고 갈 거야. 퍼밀리어를 모른다고? 퍼밀리어란 용병이나 모험가들의 이동과 전투를 보조해주는 마법 생물들이야. 기본적인 퍼밀리어는 용병 길드에서 지원. 이번 데모 플레이에서는 무당벌레만 일단은 탑승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귀여운 퍼밀리어가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퍼밀리어는 이렇게 날 수 있고 대시할 수 있고 등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수집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퍼밀리어 탈 때는 이 스태미나가 있는데 스태미나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낙사 데미지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게이지를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퀘스트 진행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앤이 가는 길에 심부름을 하라고 해서 가는 길에 경비병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티시죠? 의뢰하신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고맙네. 마침 출출하던 참인데 딱 좋은. 아, 귀찮아서 죽는 줄 알았네. 다음 자네는 성품이 고고하기로 유명한. 내 말투가 뭐 어떻다고? 어디? 제가 사실 영어를 거의 못하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네놈. 대충 영어가 한글로 보이는 것 뭐야? 같긴 해요. 오해예요, 바티시. 카스텔라는 다크엘프가 아니랍니다. 단지 일광욕을 자주 즐기다 보니 피부가 정말인가? 조금 전까지는 정말이었지. 하지만 니놈 때문에 항상 카스텔라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진짜 맞는데 다크엘프. 이 진정의 카스텔라. 성격이 그렇게 컨셉이 도시락은 잡혀 있어서 전달했으니 되게 다음 다혈질 의뢰 장소로 캐릭터로 나오긴 출발하자. 합니다. 다음 의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달라는 거야. 저기 언덕에 첫 번째 의뢰를 준 엘리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퀘스트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메인 퀘스트 위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런 거 하다가는 오늘 데모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쭉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별을 베면 밀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밀이 나왔네요. 일단 밀을 하나 줍고 갈게요. 데모 버전에서는 이 무당벌레 탈 것만 탈 수 있는데 정식 버전에서는 다양한 게임 활동 통해서 탈 것을 퍼밀리어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른 탈 것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네가 엘리니? 맞아. 그런데 왜 울고? 잃어버린 양을 빨리 찾아와야 하는. 아, 이제 걱정하지 마. 정말요? 정말로 양. 그런데 양이 어쩌다가 목장 밖으로 나간? 그게 망할 고블린 녀석들이. 아니다. 잠시 한눈에 절대로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양만 데리고 와주시면. 그래. 위험하지 않다니 다행이다. 이거 이게 아닌데. 자, 잃어버린 양을 일단 구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잃어버린 양을 구해보겠습니다. 저기 양이다. 이렇게 엘리가 막. 고블린이 나타났지만 저는 이렇게 고블린을 잡지 않고 도망가겠습니다. 일단 목표만 달성하면 되니까 일단 양을 구출하고 최대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자, 양을 구해왔다. 겨우 데리. 바로 이 양이. 그런데 네? 양을 발견했을 때 고블린들이 습격. 보이스가 안 들리니까 내가 얼마만큼 들리는지를 알 수가 양을 없어. 이게 지금 안 먹혀.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 분명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은 고블린들을 소탕해. 그건 곤란해. 양을 찾아오는 어떻게 안 될까요? 울지 말. 3마리였어요. 그 정도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블린 음악은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몬스터가 있으니까 한번 잡아볼게요. 아까 팀을 좀 세팅을 하고 아까처럼 내 차례야? 겁먹을 필요 없어. 우린 실패하지 않거든. 지하 반죄가 필요하다. 딱히 널 도와주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세팅해보겠습니다. 심판이 필요한 자들이 아이고 잠시만요. 이 팀으로 출전을 하고 내 차례야. 얘는 출혈 캐릭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을 쓰게 되고요. 내 이런 식으로 차지해서 공격을 하고 출혈 메인을 쓰게 되고요. 죄인의 심 붙어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기절이 걸리면 이렇게 유튜 같은 캐릭터로 그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검술이야. 자비를 구하지 마라. 네 대벌을 받아라. 죄를 깨끗하게 벗겼겠다. 이쪽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고블린한테 양을 구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이동할게요. 저 길이 아닌가 봐요. 잠시만요. 설마 저기 잔뜩 대충 훑어봐도 동굴 안쪽까지 고블린이 우글거리는데? 10마리가 넘게 있네요. 아까 분명히 2-3마리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건 되고 일단 숨쉴 가치도 없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킬을 쓰고 나면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계속 출혈을 걸기도 하고요. 스킬을 쓰면 출혈을 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절과 출혈을 메인으로 쓰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록시 같은 경우에도 출혈과 기절을 같이 쓰기 때문에 조합이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조합을 구해왔습니다. 사실 테리지안 록시가 너무 잘 싸우다 보니까 뮤트가 별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 뮤트를 잠깐 꺼낼게요. 지금 성장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약간 몬스터가 빨리 죽진 않네요. 발차기를 하고 피어스 때문에 쓰고 고블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킬을 써도 한 번에 걸리지 않으면 다른 캐릭터로 변경을 하고 스킬에 보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절을 건다는 상태형 표시고요. 이렇게 걸면 걸리죠. 걸린 상태에서 내치고 다운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시그널 스킬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붙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꾹 누르면 진짜 강력한 공격이 나가거든요. 보물 상자가 있으니까 열고요. 일단 게임에 보이는 보물 상자는 다 여는 게 일단 좋거든요. 게임에서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를 획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보물 상자를 열면 획득하는 재화통에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게임에서 탐험을 통해서 이제 열리는 보물 상자만 꾸준히 열어도 이제 충분히 캐릭터를 모두 획득할 수 있고, 이제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똑같은 캐릭터를 획득해서 초월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처럼 획득하는 저 재화를 통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화살 같은 결로는 이런 게 잘 안 깨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한 공격을 하면 잘 깨지게 되어 있으니까 화살보다는 이제 근거리 무기들로 저런 광석들을 깨주시면 훨씬 빨리 깰 수 있습니다.
엘리가 또 저렇게 일 시켜놓고 몰래 와 있네요. 가서 말 걸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여유를 잡아버렸네요. 아이고. 엘리? 깜짝이야. 갑자기 나 미안. 아우 답답해. 좀 비켜봐. 어이, 여긴 누가 봐도 고블린. 아니에요. 저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래. 죄송해요. 뭐? 제 발을 고블린들이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아두고 여기 다시 또 엘리가 고블린들 카스텔라한테 용량이 보물이 있다고 입구를 또 다시 막고 속이고 있는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도 당연하지. 카스텔라는 거물이 기다리는데 보물만 바위 보면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가는 응원할게요. 탐욕의 캐릭터죠. 심판을 시작한다. 보시면 살짝 눈이 보여요. 있다 있어. 바위로 막힌 너무 좋아합니다, 동굴. 카스텔라. 저 안에 고블린의 저건 폭약 상자잖아. 저걸 바위가 막혀져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주변에 이런 폭탄을 던져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이렇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깨졌네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는 팀 세팅을 다시 원래 조합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보물은 없고 거미가 있죠. 자, 이게 또 이렇게 동굴 새로운 거미잖아. 전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보물은 정신 차려 카스텔라. 일단 눈앞에 보이는 거미를 처치해 보겠습니다. 카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있는 슈퍼머를 잘 깰 수 있게 디자인된 캐릭터고요. 이런 식으로 슈퍼머가 깨지면 이렇게 스톤 블로우를 넣을 수가 있고요. 스톤 블로우가 넣은 상태에서 상태 이상을 건 다음에 이렇게 상태 이상이 걸리면 그런 거대 몬스터나 이런 몬스터들은 이렇게 이제 특정 캐릭터들은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올라탄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강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캐릭터로 바꾸면 원래 캐릭터는 계속 매달려서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캐릭터로 계속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캐릭터로 다른 상태 이상을 걸거나 플레이를 하다가 다시 원하면은 이제 다시 1번 캐릭터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강력한 공격을 하다가 혹시 내려오고 싶으면 시프트 누르면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계기를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구성된 캐릭터들의 스킬을 사용해서 상태 이상을 연계를 하고 그 상태 이상 연계를 통해서 쌓인 연계로 다양한 연계 스킬을 발동할 수 있는 게 게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에어가 걸리면은 화살을 추가로 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화상이 걸리고 그 화상을 터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스턴 게이지가 부족할 때는 스턴을 쌓고 다시 이제 마운트 할 수 있는 유트 같은 캐릭터로 공격을 하면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를 처치를 했습니다. 거미를 처치했더니 일단 방어구를 줬네요. 일단 방어구를 한번 착용해 볼게요. 영웅 관리에 들어가셔서 장비 탭에 들어가셔서 장비를 착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빠른 장착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작정할 수 있습니다. 동굴에 왔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들어서 던져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깨도 되는데 깨면 이렇게 이제 화상이 걸리니까 아이고 그냥 멀리서 던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 보물 상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숨겨진 보물 상자 찾고 다시 엘리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데모 플레이를 하고 2부에서는 뭐 신규 추가되는 컨텐츠나 이런 추가되는 보스들 전투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덕분에 목장 주변의 위험 녀석 엘리, 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제 상관없나? 그래도 지금 한국어 더빙밖에 안 돼서 되게 아쉬운데요. 감사 인사라도 좀. 이 게임이 잘 되면은 다른 나라 언어도 더빙하고 싶은 생각은 있긴 합니다. 용병이란 참 멋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 이제 됐지? 뭐 이건 끝난 일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의뢰야. 이건 뭐야? 우유? 아니, 무슨 말이야? 이건 내가 하는 의뢰가 아니거든. 저쪽 위로 가면 웬 커다랗고 못생긴 장치에서 그 엘프 의뢰야. 이 목장에서 우유를 받아서 가져다 주면 되는 간단한 의...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에휴, 이렇게 세상을 몰라서야. 다른 용병들이 하기 전에 얼른.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 그래, 계속 신랑이 하고 있느니 그냥 가져다 주는 게 낫겠어. 잘 생각했어. 그럼 다음 또 의뢰를 주네요. 계속된 의뢰를 시키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기는 뭔가 또 새로운 풍차같이 생긴 게 있고 캐스를 주고 있네요. 여우는 참 도망을 잘 가니까. 아이고. 이봐, 네가 우유 배달 요청한. 오, 이거 너 말이야. 우유 정도는 직접 네? 무슨 말씀이신지? 또 속았다고? 아니지. 잠시만. 야, 저는 이미 목장에 저도 나름 특이하다고 듣는 편인데. 더 놀라운 거 보여줄까? 오, 혹시 마법사이신? 그러고 보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제 이름은 알보인. 오래전부터 고대 문명. 네, 여기 있는 이 장치가 보이시나요? 그러니 여러분께 저의 조수. 자, 저와 함께 고대의 장치들과 고고학은 비인기학과야. 연구 범위가 그게 갑자기 무슨? 뭔 소리긴? 한 푼도 돈이 안 된다는 소리지. 잠깐만요. 그럼 이번만이라도. 저렇게까지 막. 무료 봉사는 이게. 사실 이 장치의 구성이 궁금해서 조금. 그리고 고블린들에게 그 부품을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고블린 동굴로 가서 부품을 가져오라고 하네요. 자,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블린 부품이 있는데 몬스터가 없네요. 일단 몬스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걸 들려면 일단 몬스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몬스터 잡을게요. 얘는 뭐 지뢰 같은 거를 설치하는데 잘 보면은 피해야 됩니다. 저도 피해 주시고 마지막 고블린을 처치를 하고. 아이고 야야야야 또 꼈네요. 부품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부품을 가지고 돌아갈게요. 돌아갈 때 동굴에는 이렇게 버섯이 항상 있으니까 버섯은 먹어주고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집한 채집물들은 이제 요리 제작대에서 좀 요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요리에서는 뭐 회복 요리라든지 뭐 버프 요리라든지 부활 요리 같은 것들을 좀 다양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해내실. 부품을 자, 가져왔고요. 이제 됐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부품을 끼우. 아무 일도 저기 뭔가 일어나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않네요. 배열을 바꿔봤지만 아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실망하게. 뭔가 단념해. 이런 사람들 뭐야? 갑자기 뭔가 무슨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데? 저희 게임에서는 이렇게 이제 풍차를 활성화를 하면 이 주변 지역을 맵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퍼밀리어를 좀 쉽게 탑승하고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대륙을 탐험하시면서 이 근처에 풍차가 있으면 풍차를 먼저 찾는 게 일단 탐험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이면은 이거 풍차를 활성화하는 게 어떻게 한 좋을 거죠?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긴 한데 그냥 풍차가 아닙니다. 내부 아직도 궁. 이 녀석 그냥 스킵을 하고 드디어 정신이 이제 마을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빨리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풍차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페이스 누르면은 떨어지고 다시 누르면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반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퍼밀리어를 획득해야 해금할 수 있어서 이번 데모 버전에서는 이런 기본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애인한테 저희가 했던 돌아왔어. 의뢰를 어서 보고를 의뢰는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이 있었긴. 잠시만요. 집 나간 고양이 찾기. 하지만 반려견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만 주고요. 이 정도면 뮤트. 어이, 좀 제대로 된. 그럴듯한 의뢰를 받고 싶은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겠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조니님이 이끄는 용병단이 그렇게 하지만 조니는 설마 의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길드장이라고? 좋다. 이봐요. 날 찾았나? 내가 길드장 로데닐스. 그래. 길드장한테 무슨 말을 일로 나를 걸지만 찾은 일단 길드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넘어갈게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조니가 다시 저를 부르죠. 조니 이 멍청아. 상대를 과감히 덤벼. 뭔가 분위기가. 하지만 우리 조니는 이 조니 대체 너의 그 겁먹지 근본 없는 않죠. 자신감은. 그건 그렇고 어딜 다녀온 거야? 그래. 이대로 순순히 어이 류. 정면에 보이는 뭐? 늦어. 뭐 특별한 저쪽 건너편 모퉁 아주 작으니 술통을. 아주 작은 술통이라면. 술통을 옮기고 단장. 말했던 술. 잘해. 남은 일은 이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류트 봤냐? 비장의 카드라니? 상황을 요약하자면 단장이 술을 그런 식으로. 나는 어디까지 문제는 아무튼 이걸로 모든 준비는 끝. 이렇게 모든 용병단을 재워버렸죠. 그래. 무슨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된 이제 의뢰를 조니는 접수하고 싶다.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봤겠지?
도대체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좋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의뢰를 받으러 성당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오넥트를 만날 수가 있죠. 당신들이 의... 일단 오네트 스킬이나 이제 스타일이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참 매력적인 캐릭터 같습니다. 열어봐야 자,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의뢰를 반갑습니다. 저는 성녀 오네트님의 시간을 길게 뺏을 순 없죠. 네 교단에서 의뢰하고 싶은 일을 용 숭배자라면 마룡 칼라곤을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네트의 의뢰를 아직 통해 대륙 가지고 첫 곳곳에는 번째 던전에 들어갈 옛날 그들이 예정인데요. 살고 그래서 교단은 이게 들어가는 오랜 게 시간 과연 동안 쉬울지. 그들의 다만 지금은 교단의 인력이 그 숭배물이라는 건 작은 용 조각상입니다. 간단한 일이로군. 지금 멈춰! 이 의뢰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오네트님, 저들은 도시락 다른 용병들을 잠재우는 얄팍. 그러니 이런 중요한 의뢰는 저희는 이미 여러분 그게 막 곤란한 상황이 되었네. 어이, 록시가 넌 뭐냐? 속한 감히 제법 백장이 있군. 붉은 용명단이 이름을 나타났고요. 약간 경쟁하는 형태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재빠르게 이제 던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던전 위치는 저쪽이네요. 걸어가면 머니까 일단은 여기서 풍차에서 탈컷을 타고 날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 맑은 날이었는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린 날, 비 오는 날 같은 날씨들이 있고요. 지금은 조금 안개 낀 날이라 가시거리도 조금 줄어들었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게이지가 없으면 떨어지지만 아이고, 떨어졌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라. 자, 다 왔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요리를 하나만 만들게요. 저 요리는 이렇게 3개 재료를 넣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고기랑 버섯을 넣고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요리는 이렇게 이제 쿠킹북에 등록이 되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재료가 있다면 하나 이상 또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인벤토리에서 아까 만든 고기를 세팅을 좀 하고요.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부활 요리도 세팅하겠습니다. 여기로군.
이곳에 도착했고요. 여기가 용숭배자. 일단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누가 록시 용맹단이 앞에 나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으로 들어가면 던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나리오 던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뭐 시나리오 던전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험치 책을 먹여서 레벨업을 할 수 있고 장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도 동일하게 현재 레벨이 4.2이고 팀 레벨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현재 여기 요구 레벨은 10이라서 일단 레벨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해볼게. 레벨업은 재료를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레벨을 조금만 낮춰서 10까지만 레벨업을 하고, 믿어줘서 두 번째 저 팬 캐릭터 싸움이라면 맡겨둬. 까지 하고, 싸움이라면 맡. 세 번째 이번엔 캐릭터까지 쭉 세 번째 캐릭터는 10까지 레벨업 할게요. 자, 레벨업이 다 됐으니까 계획대로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던전 안에서는 퍼밀리어를 탑승할 수는 없고요. 반전? 일단 전방에 고블린 한 마리가 고블린이다. 망을 보고 있네요. 일단은 빨리 쫓아갔어. 차기를 날리고 하나 때렸을 때 불러올 수 있는 카스텔라를 스턴을 걸고, 약간 파란색 고블린은 약간 일반 보스보다 센 몬스터처럼 보이죠. 그래서 상태 이상도 조금 더 잘 안 걸리고요. 피통도 조금 많게 설정되어 있어요. 아, 10레벨인데도 그렇게 잘 죽진 않네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봤던 애들이 좀 더 많이 나오네요.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폭탄을 활용하는 캐릭터고요. 이렇게 이제 폭탄을 원하는 곳에 던져서 화산과 에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산과 에어를 건 다음에 이렇게 연기기를 쓸 수가 있고, 고블린 같은 경우 제가 지뢰를 설치하니까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고블린은 스턴을 걸고 그랩을 하면 다운이 걸리는데 이렇게 아이고 죽어버렸네요. 자, 근데 갈 데가 여기 없네요. 책장들이 잘 찾았어, 류트. 책장에 민 뭔가 숨겨진 장치를 찾으라곤 하는데 여기는 시나리오 던전이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F키를 누르고 책장을 밀면 비밀물이 나오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몬스터가 있네요.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렸네요. 나머지 일단은 고블린을 처치하고, 역시 얘네가 먼저 와 있네요. 세리스는 아시다시피 얼굴을 성형하고 있어서 이번 데모 버전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식 버전에서 바뀐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은 아무 간단한 퍼즐 구조야. 그래, 넌 머리가 맞아. 뭐? 협력? 그래.
저 문을 열기 위해 임시 동맹을 내키지는 않지만 그것 왜 좋아? 함정을 돌 각자 발판 하나에 한 명씩 올라가도록 해. 문이 열리는 퀴즈를 풀라고 하네요. 자, 빨리 움직이자. 경계심을 활성화된 늦추지 마. 포탈이 올라가면 또 다른 문이 함정이 열릴 것 있을지도 같으니 몰라. 올라가 볼게요. 저건 용 모양의 조각상이야. 그래, 오네트님이 말한 숭배물이 틀림없는 것 같네. 어? 좋아. 이건 내가 접수하겠어. 어떡하지? 빼앗기겠어. 리오트! 여기가 발행할 순간이 왔다! 내가 갑자기 무슨 짓이야? 던져버리죠. 저건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 유적지의 마지막 함정 같네. 에? 함정이라고? 도대체 무슨 함정인데? 어떻게 아시나요? 네, 시나리오 모드로 바뀌게 되고 이제 도망가는 퍼즐이 시작됩니다. 사실 여기가 저희가 되게 예전에 만들었던 던전인데 진짜 한 폴리싱만 몇 년 한 것 같아요. 바위에 떨어지고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이렇게 일부가 쫓아오는데 이거 아닌데 잠깐만 생각.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그걸 먹었는데 잠시만요. 야씨. 잘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루트를 피해서 도망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대시 쿨타임이 바뀌어서 이렇게 대시를 여러 번 쓰면 오히려 좀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대시를 좀 적절히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빨리 도망가 보겠습니다. 네. 바위가 엄청 떨어지네요. 사실 바위 떨어지기 전에 위치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 도망을 못 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자, 무사히 용의 추격을 따돌렸고요. 뭐 부셔도 되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 유적이 곧 무너질 것 같아. 이런 곳에서 매장당할 순 없지. 서둘러 탈출하자. 아까 도망갔던 용 추격도 보이네요. 일단 고블린을 가볍게 처치해주고 용 추격자한테 가서 선을 걸겠습니다. 어깨가 많이 높으셨네. 한 다음에 스턴이 걸렸군요. 그러니까 쟤부터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했더니 문이 열렸네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 문을 열고 나가면, 아니 뭐야, 용이 또 나왔네요. 잠시만요. 도망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만 소리 용 지르고 얼른 문을 움직여. 통해서 빠르게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젠장 길이 막혀져 있는 벽이 있으면 카셀라 같은 캐릭터가 굉장히 잘 부수니까 카셀라 이용해서 부셔주면 되고요. 저기 고블린을 물리면 좀 도망가겠습니다. 됐다. 앞으로 나가는 길이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출구다. 모두 달려라. 아가씨 서두르세요. 아가씨 어쩔 수 없네요. 용이랑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이 나타났습니다. 어이, 록시라고 했나? 도망치는 솜씨가 형편없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저놈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 손을 펴고 단단히 해라. 이렇게 거대 몬스터니까 공격력도 세고 좀 무섭겠죠? 하얀색 베이지도 잘 안 까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서브 캐릭터인 아리아로 스타를 던져서 날아오를 때는 스타가 깨지면 이렇게 스톤 블록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은 다음에 치 같은 경우를 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매달리는 상태에서 돌진을 하네요. 가볍게 피했죠. 이럴 때 가져가서 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 던전이라 그리고 제가 떨어지면 이렇게 붙어있는 유닛을 떨어뜨려 버렸네요. 열심히 타서 공격하고 있었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스턴을 걸면 데미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 상태 이상을 골고루 걸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가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이런 거대 보스를 제압할 수가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1부는 약간 이제 외국 쪽에도 소개하는 영상이라서 이거 봐야겠는데. 용이 도망갔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일단은 1부는 데모 버전 플레이라서 한국 분들은 플레이들을 다 해보셨을 텐데요. 너 2부에서는 좀 1부랑 문제가 조금 다르게 있었지만 결과는 예측대로. 한국에서 해보지 않았던 것 위주로 플레이를 해볼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 봤고요. 마을에는 이렇게 이제 여신상이 있는데 이 여신상은 워프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워프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신상은 이 워프 기능이랑 여기 설명드린 대로 HP를 채우거나 죽은 캐릭터를 부활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를 완료했으니까 이제 오네트한테 가서 임무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네트한테 말을 걸고 용 숭배자들의 숭배물이 틀림없군. 오네트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 숭배자들의 숭배물이 그랬군요. 네, 용 숭배자들은 그 숭배물을 이용하여 설마 어지러지. 교단은 여러 이유로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의뢰 내용은 비밀로 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의 성과 노덴이 깜짝 놀랄 것을 생각하니 네? 아니, 조니님, 잠시 제 좋다. 지금 당장 용병 길드로 단장 잠깐만. 하하, 감사 인사는 다음에 받겠다. 단장. 그래, 드래곤 더스트는 찾아왔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고생했구나. 드래곤 더스트 수집은 이쯤에서 멈추어도 좋다. 네? 그 말씀은 마침내 찾았다. 배신자의 행방을 말이야.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스팀 페스트 데모 버전에 공개할 버전의 분량이고요.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제공되지만 1월드에서 플레이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나리오 끝내신 분들은 이렇게 월드 탐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월드 탐험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캐릭터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신님의 인도. 내 검으로 길을 세팅한 열겠다. 캐릭터들을 여신님께서 세팅을 하시고 저희를 지켜보실. 월드에 배치된 이런 여신상 또 복원시켜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런 농장 근처에서 할 수 있는 퀘스트들도 있고 숨겨진 퍼즐 던전이나 이제 미니 게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탐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1부 데모 플레이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잠시 2부 10분 뒤에 2부를 진행할 예정이고 2부에서는 이제 전투 컨텐츠 위주로 시연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공개하지 않았던 보스들 위주로 전투를 보여드릴 거고 일단 개발 중이긴 하지만 이제 2인 멀티플레이로 보스를 잡는 전투까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2부에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일단 데모 버전에선 플레이를 할 수는 없고 정식 버전에서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1부 데모 플레이 시연은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 이제 실제 정식 버전에서 플레이 가능한 것들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2부에서는 실제 플레이는 저보다 게임을 더 잘하는 그 액션 팀의 기획자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필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 보스들, 던전, 그리고 토벌버스
이런 것들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보이진 않겠지만 그 키보드 마우스가 아닌 패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드 고수를 모셨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일단 지금 보시는 것은 오네트 코스튬이고요. 실제 오픈할 때에는 저기 보이고 있는 안대에 가릴 수 있는 기능도 이제 포함해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들은 정식 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법 비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패드 플레이를 잘 못해서 패드 플레이 지원자를 받았고요. 지금 패드 하시는 분은 게임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스킬들 해금은 저희 게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 컨텐츠에서 이제 획득하는 보상을 가지고 해금할 수 있어요. 가금이랑 아예 BM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월드에는 이런 비행 게임이랑 관련 다른 미니 게임들이 대충 100여 개 정도 숨겨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자 열어주세요. 인벤토리 가득 찼군요.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이제 월드 보스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보스는 한국 분들은 다들 아시는 이제 엔트 파키루스고요. 일단 이쪽 전투부터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스를 만든 분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시연 때문에 좀 그런 뒤에 보스들을 원활히 잡기 위해 스펙을 올린 상태라서 지금은 파키루스 같은 경우에는 좀 레벨이 낮게 설정된 보스라서 조금 장비를 벗고 권장 스펙을 세팅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시연 버전에서는 지금 다 모든 탈 것을 들고 있는 상태라 뭐 이런 식으로 공중 대시를 할 수가 있고 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나무 보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나무는 불에 약하니까 화상 같은 데 취약하고요. 그리고 감전에도 취약하게 디자인된 보스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엔트가 싸우는 도중에 조금씩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투 시간에 따라 쌓이고 있는 물이 일정 수면 위까지 올라온다면 엔트는 다른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설정상 이쪽 지역은 항상 비가 오고 있고 비가 오는 거에 따라 이쪽 지역에 수면에 물이 차고 일정 이상 수면에 물이 차면은 저 엔트가 물을 흡수하면서 스킬을 사용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일을 못 트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 플레이어를 하늘로 올려보내는데 이럴 때는 터미널 타고 내려오면 조금 안전하게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흡수했더니 다시 이제 바닥에 모든 물이 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물을 흡수하는 패턴 때 이제 화상이나 감전을 걸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시험 상태를 만들면 아까 보신 패턴을 보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잡아버렸습니다. 일단 이 보스 너무 약했죠? 좀 센 보스로 이동해 볼게요. 너무 잘하는 분을 데려온 것 같아요. 못하는 분도 옆에 있긴 한데 일단 잘하는 분로 시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튬들이 보일 텐데 뭘로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세리스, 성형한 세리스고요. 이제 약간 일부 메뉴는 아직 패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 옆에 저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세리스가 뱁새를 타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월드보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간중간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떨어져 죽었어야 되는데 컨트롤 확실히 잘하네요. 저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것들은 비행을 탈 수 있게 이제 중간중간에 설치된 지역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레이스고요. 뭐 공격은 단조롭지만 이렇게 이제 빠른 공격과 순간 이동을 하는 게 특징인 보스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레벨이 높아서 아까와 다르게 조금 공략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보스가 그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형태의 공격도 사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사라졌다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겟을 찾거나 공략하기는 쉽지 않은 보스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보시면 뭔가 몬스터가 강력한 공격을 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아, 사실 아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얘는 하늘로 띄올린 다음에 빠르게 바닥을 중력을 이용해서 내리꽂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죠? 하지만 도망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조합은 공중 조합이고요. 기본적으로 3개 캐릭터가 모두 공중 상태 이상을 걸 수 있는 챔피언으로 구성한 조합이고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레이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중에 특화한 캐릭터이고 나머지 세리스랑 조니는 이제 엘리멘탈과 공중을 모두 사용하는 캐릭터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 상태 이상을 걸면 조니 캐릭터나 레이나나 모든 캐릭터들이 관련된 시그널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시그널 스킬을 사용했을 때 높은 딜을 넣고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정식 버전에는 조니와 함께 팀을 이룰 중독을 사용하는 샬롯이라는 캐릭터도 추가되니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니는 바로 살리긴 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저기 전투하고 있는 조니 붉은 수염을 리뉴얼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단 유지를 하기로 한 상태고요.
수염이 너무 싫으시더라도 조금 양해하시면서 재밌게 플레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패드로 플레이 하는데도 PC 저보다 잘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자체 요소가 모두 제거되다 보니까 기존에 획득했던 카르마 같은 경우 카르마의 주 획득 경로가 필요했는데요. 현재 리뉴얼된 버전에서 카르마는 지금 갖고 있는 월드 보스를 처치하면 다양한 종류의 카르마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파물을 깨면 올라가기 전에 파이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공략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레이스의 강력한 공격이 무력화가 되고요. 이 무력한 공격, 무력화 시켰을 때 이렇게 오히려 역공에서 강력한 공격을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스파이크. 산산조각. 자, 월드 보스를 처치했고 카르마까지 획득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돌발 미션에서 새로 디자인된 새로운 보스를 조금 만나볼 텐데요. 이제 서든 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동부 지역에 새롭게 추가된 보스 중 첫 번째로 만나보실 보스는 무르드크부터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엄청 맛있구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동부 지역이고요. 지금 만나볼 보스는 무르드크라는 보스인데 만나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호시탐탐 보스의 자리를 노리는 부하 몬스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하 몬스터는 저 보스 모르게 저희를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위를 던져서 보스의 슈퍼하머랑 기절 상태 이상을 걸게 되고요. 하지만 보스는 모른 채 저랑만 싸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스를 공격을 하고 제가 만약 보스를 공격을 하면 저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자기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면 도망가게 됩니다. 화가 난 보스가 방금 부하 보스의 몬스터에게 공격을 해버렸죠. 기절이 걸려버렸네요. 상태 이상이 걸리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어서 조금 플레이에 제약이 생기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는 저희를 도와주는 아군이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뭐 이런 디자인된 보스가 재미있어 보여서 오늘 시연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하 몬스터가 공격할 때마다 돌을 던지는데 이쪽 부분이 기절 상태 이상을 걸기 때문에 지금 조합보다는 기절 상태 이상이 걸렸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진 캐릭터로 구성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듯 보스마다 이제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상태 이상들이 정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전투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였지? 엄청 많네. 이번엔 다른 조합으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합은 공개된 적 없는 오셀로랑 알렉스 그리고 다나로 팀을 이루고 있고요. 얘네들은 빙결 상태 이상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챔피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말라카라는 보스를 만나볼 수 있고요. 얘는 컨셉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해골에서 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때 플레이어 캐릭터로 저런 식으로 이제 상태 이상을 슈퍼먼을 깨서 저 행위를 멈추지 못한다면 저 보스는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새로운 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슈퍼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때 때려서 슈퍼맨을 깨면 몬스터가 이제 스폰이 안 돼야 되는 스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정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몬스터는 계속 도망 다니면서 뼈 무더기에서 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몬스터는 뭐 일반 등급부터 보스 등급까지 다양하게 랜덤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약간의 운이 작용하지만 약간 이렇게 운적 요소가 포함된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렇게 뛰어가는 해골이 너무 귀여워서 일단 공개하려고 여기 가져왔는데요. 저렇게 해서 미끄러져서 또다시 다른 것들을 소환해냅니다. 이렇게 다 소환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몬스터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환하는 걸 적절히 방해하고 이렇게 소환된 몬스터를 모두 처치하면 돌발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렇게 뼈 무더기를 생성하니까 빠르게 보스를 채취하지 않는다면 전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보스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몬스터를 채취를 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된 몬스터보다는 일단은 네임드 몬스터를 먼저 처치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돌발 임무 전투 플레이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던전 플레이를 보여드릴 텐데 던전 플레이를 보시는 동안 조금 더 보고 싶은 전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던전을 현재 입장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보고 싶은 컨텐츠 같은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보여드릴 수 있다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지품이 가득 차서 던전은 입장이 안 되는데요. 일단 던전 말고 바로 토벌 멀티플레이를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잠시 세팅을 하고 여기서 일단 대화하면서 방금 지금까지 플레이하셨던 분이랑 저랑 같이 멀티플레이를 할 예정이고요. 멀티 세팅한 뒤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플레이는 현재 개발 중이라 UI가 약간 임시라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총 6개의 멀티플레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바나크랑 다른 보스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2인까지 3명의 캐릭터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 보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다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합을 좀 맞춰오진 않았는데요. 일단 그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터뜨리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하죠? 저희 캐릭터가 이미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소환체를 소환하고 공격을 시키겠습니다. 저렇게 춤추고 있을 때는 다가가면은 그런 식으로 저희 소환물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과연 오늘 얘를 잡을 수 있을까요? 멋있게 마운트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됐습니다. 자, 이 소환을 하고 공격! 얘는 약간 인파이터 복수처럼 싸웁니다. 뜨는 스킬을 누를 때마다 얘 명령에 따라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오,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을 좀 맞추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냐? 몸이 따뜻해졌어. 제 HP가 너무 없어서 조금만 피를 채우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멀티 때문에 약간 좀 꼬인 게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다시 구울 전투 솔로 플레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신의 이름으로 이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구울은 앞이 보이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뒤를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잡아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태 이상을 걸지 않아도 이렇게 특정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의 허점을 노려서 공격할 수가 있고요. 오씨. 아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즈 모드를 하고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앞에 캐릭터들이 공격을 하면서 빈틈이 보이면 이 캐릭터로 뒤로 가서 스킬을 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용 카르마를 착용했기 때문에 딜을 모아서 한 방에 강력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을 모두 소진한 채 한 번에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뺀 다음에 시즈 모드를 하고 멀리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맞지 않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중간중간에 리로드를 약간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제 위치가 발각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숨어서 빈틈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저를 약간 주시하고 있는데요. 살짝 또 뒤로 들어가서 오지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진 공격을 할 때 아. 박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상태 이상이 약해지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벽에 박으면 상태 이상의 수치를 기존에 걸던 것보다 많이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금 공략이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위들은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 부딪혔죠? 그럼 다시 이렇게 리로드를 하고 아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태 이상 슈퍼하머를 굉장히 잘 깎는 캐릭터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런 캐릭터를 슈퍼하머를 깎고 다른 캐릭터 조합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저를 걸고 엄청 아프네요. 제가 말이 없어진 건 게임이 어려워서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데미지를 받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요. 피가 없으니까 피를 채우고. 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방팔방 부딪히게 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싸운다면 이렇게 저처럼 슈럴 데미지로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조금 피해 주시고요. 자, 으차. 구울 HP가 50% 이하 되면 다른 패턴이 추가돼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활용해서 알고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멀티로 이 보스를 같이 잡는 걸 시연하려고 했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할게. 전할게. 이렇게 캐릭터를 교체를 하면 잠깐 동안 캐릭터가 남아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남아있는 동안에는 무적 상태가 유지되니까 남아있는 캐릭터들을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슈럴 2스택을 걸고 싶은데 잘 걸리지가 않아서 스킬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딜을 모아서 지금 장전할게. 딜을 모아서 스턴을 돌렸죠? 다가가서 자, 무사히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 플랫포머? 맞다.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투는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이제 정식 출시할 때 보여드리려고 했던 캐릭터들 코스튬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플랫포머 던전 플레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신의 이름 아래 얘는 테레지아란 캐릭터의 코스튬이고요. 지금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끌 수 있는 형태로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있어서 이 가면 뒤에 숨겨진 테레지아 얼굴을 좀 있으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저를 인도했습니다. 오네트, 궤도 오네트고요. 이 오네트도 똑같이 이제 그 안대를 끌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될 거라 이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플레이하는 걸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것들은 얘는 칼리엔 코스튬이고요. 이제 약간 기모노 스타일로 제작된 코스튬이고
이 코스는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러서라. 얘는 칼시온의 제복 코스튬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얀 제복을 입은 칼시온 또 정식 버전에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보여드렸던 게 세리스. 오르비스 왕 세리스는 아까 플레이할 때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포머 던전의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까지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이동할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키보드 마우스로 이용을 했는데 플랫포머 던전은 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풍차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여기 풍차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포머 던전을 클리어해야지 개방되는 거라서 지금 클리어하러 왔고요. 오르비스 왕실과 그럼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 나 말고 그쪽일 텐데. 요리를 잠깐 하나. 나쁘지 않군. 제가 사실 패드 플레이는 잘 못해서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퍼즐로 구성된 곳이고요. 스위치를 안 열었네요. 스위치를 열면 장치가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싹 지나가서 싹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점프 딱 하고 여기서는 바로 한 번에 일로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자. 제가 못하는 거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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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제가 구해드릴게요. 제가 좀 키가 커서 좀 플레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에일린으로 바꿨어요. 이게 일부러 해둔 게 아닌데. 진짜. 말문이 막히시죠? 패드로 하면 좀 어렵긴 한 거라서
점프 그걸 너무 멀리 뛰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이걸 처음 하는 건 아닌데 뒤에서 뛰어야겠다. 뒤에서 뛰어야 되네. 뒤에서 그쵸. 여기서 뛰고 오. 으차. 키보드 마우스보다 패드로 하면 확실히 어렵네요. 나중에 이 플랫폼 던전은 저 개발자 김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할까요? 제가 키보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키보드로 하면 쉽거든요, 이게.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캐릭터들이 조금 제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잘 못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거의 바로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집중해서 한 방에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봤죠? 여기 스킬을 쓰면 이동이 안 되네. 이거 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조니 캐릭터로 바꿔왔습니다. 얘는 공중에서 이동치가 좀 많아서 조금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저보고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저 함정 자 보시고 나중에 하실 때는 참고하세요. 오늘 방송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주세요.
아까 보셨죠? 여기 달려가다가 떨어지는 함정 만들어둔 여기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저기까지만 가면 끝입니다. 일단 저희 공략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부셔진 퍼즐이 있네요. 이거 부서진 퍼즐이 있으니까 여기는 둘 다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앞장서마. 이걸 알고 제가 이번에 요 캐릭터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더욱 빠르게 가른다. 이걸로 딱 통과를 하면 되죠. 역시 스킬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좀 높은 편이라서. 자, 통과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쯤에서 휴식을 취하. 완전히 클리어 되고요. 이 포탈을 통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까 가서 던전을 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저 숨착 퀘스트를 완료할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보여드릴 것들은 모두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전투랑 월드 콘텐츠 시연을 끝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괜찮으시다면 위시리스트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정식 버전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추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부유섬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